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2020년 7월 3일 방송 금요일 시작하겠습니다. 권효선 작가님의 수필집 오늘 뭐 먹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름나기 밑반찬 열전, 오늘은 시래기 나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효선 작가님의 작은 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로 태어나신 분이고요.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먹지 못하는, 그리고 병치레를 자주 하는 작은 언니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작은 언니가 6살 때 설사병에 걸렸을 때 시래기 나물을 먹고서 설사가 멈추는, 회복되는 치유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래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책을 읽어보는데요. 시래기에는 원래 혈액응고작용, 지혈작용이 있습니다. 막아주는 작용. 우리 몸에서 뭔가가 셀 때, 출혈이 될 때, 새어나올 때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시래기에는 비타민 K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원래 출혈 관련 질환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시래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시래기를 나복엽이라고 불렀고요.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위와 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래기의 이런 위와 장 회복 기능 때문에 권효선 작가님의 작은 언니께서 지독한 설사병에 걸렸을 때 시래기를 먹고서 나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권효선 작가님의 수필집 오늘 뭐 먹지, 여름나기 밑반찬 열전 중에서 시래기가 나오는 부분,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조심해서 잘 지내시고요.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름나기를 위한 비장의 나물 2가지가 있는데, 내 식으로 부르는 이름은 까막고기와 까죽이다. 우리 부모님은 딸만 셋을 두었다. 첫째인 큰언니는 엄청난 우량아에서 어머니가 난산의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그런데 작은 언니를 가졌을 때 어머니는 입덧도 심하고 소화도 안 되어 뭐를 먹지 못했다. 그래서 충분히 잘 자라지 못한 작은 언니는 어머니가 해산을 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드러누워 미처 속옷을 다 벗기도 전에 그 속옷 위로 톡 떨어져 나왔다고 한다. 이 장면은 내가 자전소설 K가의 사람들에서 표현한 바 있듯이 나았다기보다는 누웠다에 가까운 해산이었다. 작은 언니는 태어날 때도 제일 작았고 지금도 제일 작다. 막내인 나는 하필 태어난 때가 한여름이어서 어머니를 고생시킨 것 빼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였다고 한다. 출산의 고통만 보면 세 딸 중 가장 효녀였던 작은 언니는 태어나자마자 갖은 병치레를 함으로써 불효녀로서의 급반전을 보여주었다. 나도 나름대로 병치레를 한다고 했지만 작은 언니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다. 나는 아직 아기였고 작은 언니는 막 어린이로 발돋움할 즈음 어머니가 둘을 쪽마루에 앉혀놓으면 나는 똑바로 잘 앉아있는데 작은 언니는 균형을 못 잡고 흔들흔들하다 쪽마루에서 떨어지곤 했다고 한다. 물론 떨어지고 나서 심한 경기를 일으켜 부모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건 작은 언니의 병력에서 애교에 속하는 일이다. 작은 언니가 5살인가 6살 때 지독한 설사병에 걸렸다. 물만 먹어도 설사를 하는 지경이라 약도 듣지 않았다. 어머니는 설사에는 시래기 나물이 직효라는 외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얼른 말린 무청을 불려 푹 삶은 뒤 억센 껍질을 벗기고 집간장에 달달 볶아 시래기 나물을 만들었다. 작은 언니가 그 흉측하고 거무죽죽한 모양새를 보고 먹으려 하지 않자 어머니는 그게 맛있는 고기의 일종이라고 까마니까 까막고기라고 속여 먹였다. 그리고 모든 유년의 전설이 그러하듯 까막고기를 먹은 작은 언니는 곧바로 설사를 멈추었다고 한다. 그 후로도 작은 언니는 크고 작은 병에 시달렸는데 까막고기의 기적을 경험한 어머니는 모든 병의 증상에 상관없이 까막고기를 열심히 만들어 먹였고 이상하게도 까막고기를 먹은 작은 언니는 어느 병에서건 쉽게 회복하곤 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모두 까막고기를 즐겨 먹게 되었다. 음식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게 말리고 불리고 삶고 볶아야 하는 말린 나물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시래기 나물은 시간과 품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다. 그러나 시래기 나물에 심오한 치료의 효능이 있다고 믿는 나는 종종 몸이 아플 때면 시래기 나물을 만들어 먹는다. 나는 매년 말린 무청 한 박스를 사서
한꺼번에 손질을 해둔다. 우선 무청이 부서지지 않도록 커다란 스테인리스 대야에 물을 붓고 불린다. 반나절쯤 불리면 무청에서 씁쓸하고 시퍼런 물이 우러나온다. 이때부터 물을 서너 번 갈아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루를 불린 무청을 커다란 양은 들통에 넣고 3시간 넘게 삶은 후 그대로 제 온도에 식도록 1~2시간 내버려 둔다. 정작 문제는 이때부터인데 삶아서 식힌 시래기의 비닐처럼 투명하고 질긴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시래기 나물이 식감도 질기고 양념도 배지 않아 맛이 없다. 나는 무념무상한 상태로 시래기 한 줄기 한 줄기의 껍질을 벗긴다. 눈이 침침하고 어깨가 아파도 쪽쪽 벗겨낸 껍질이 쌓이는 걸 보는 재미로 서너 시간은 너끈히 버틴다. 중간에 간식 먹고 쉬었다 벗기고 저녁 먹고 쉬었다 다시 벗긴다. 껍질 벗긴 시래기는 깨끗이 씻어 적당한 분량씩 나누어 냉동실에 넣어둔다. 그러면 내가 먹을 1년치 시래기가 준비된 것이다. 시래기 나물이 먹고 싶으면 냉동실에서 시래기 한 봉지를 꺼내 해동한 다음 양념하거나 볶거나 조리면 된다. 어머니처럼 직간장으로 하면 까막고기가 되고 집 된장으로 하면 된장 시래기가 된다. 마늘 다진 것과 맛난 멸치 몇 마리, 들기름 한 숟가락만 넣으면 충분하다. 시래기 나물은 콩나물이나 무나물처럼 간단한 나물을 만들어 같이 비벼 먹어도 좋지만 나는 오로지 시래기 나물만 넣고 비벼 먹는 걸 좋아한다. 밥 한 숟가락에 자르지 않은 긴 시래기 한 줄기를 둘둘 얹어 먹기도 한다. 바삭한 가을 햇빛과 씁쓸한 땅의 맛을 은은하게 간직한 시래기 나물의 독특한 맛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그저 나는 이게 바로 까막고기의 맛이려니 할 뿐이다.